여러분,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아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아련하며 어쩌면 슬프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교차하는 날입니다. 바로 제 마지막 출근 날이거든요. 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부터 눈물이 핑 도네요. 이 감정은 아마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제 청춘을 송두리째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 정든 사무실을 이제 정말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쪽이 저릿하며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이 익숙한 풍경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주하던 동료들의 얼굴도, 심지어 저를 밤늦게까지 괴롭혔던 그 빌어먹을 보고서 더미까지도 오늘따라 유난히 더 소중하고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저만 이런 감상에 젖어 있는 건가요? 아마 오늘 이 스크립트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언젠가 마지막 출근을 맞이할 모든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 찬란하고도 아쉬운 순간을 경험하신 선배님들, 오늘 저와 함께 은퇴라는 인생 이막에 대해 깊이 있고 진지하게 하지만 너무 무겁지 않게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좀 비장하게 시작했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내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로 바꿔나갈 거니까요. 자, 그럼 은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함께 떠나볼까요? 네, 비장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 바로 건강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은퇴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을 스치는 게 돈이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코앞에 두고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깊이 들여다보니 돈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건강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고요? 건강해야 충분한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상상해보세요. 병상에 누워서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죠. 돈은 도구일 뿐 건강해야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진리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은퇴 트렌드를 보면요. 단순히 일 그만두고 쉬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왜 등장했는지, 왜 이렇게까지 각광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 액티브 시니어란 말 그대로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고령층을 뜻하는 건데요.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전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심지어 직접 창업에 도전하기도 하고 평생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등 정말 다채롭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적극적으로 높여가고 계세요. 2023년 통계를 보면 은퇴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는 시니어 비율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고 하니 이제 은퇴는 더 이상 은둔이나 은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은퇴와 건강은 어떤 기가 막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그동안 직장에서 쌓였던 지긋지긋한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저절로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활동 감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사회적 관계 단절 등이 오히려 건강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까지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는 고령자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으스스하죠?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자발적인 은퇴는 정신 건강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규칙적인 생활과 여가 활동을 통해 신체적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니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명이 길어지는 것에 만족할 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현명한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 100년을 건강하게 살아야 진정한 축복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비장함은 완전히 내려놓고 아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건강한 은퇴 생활을 위한 준비 팁을 대방출해볼까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첫째,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면 더욱이요. 매일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거창하게 비싼 헬스장 회원권을 끊거나 전문 트레이너에게 코칭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 근처 공원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규칙성이죠. 운동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마음의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동네 탁구 동호회에 나가거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땀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몸도 마음도 맑아지고 활력이 넘칠 겁니다. 운동으로 맺어진 인연은 더 끈끈한 법이거든요.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야식도 먹고 기름진 음식도 마음껏 먹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 몸에 좋은 것을 먹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여야 해요.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노년층을 위한 영양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늘리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제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소박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은퇴 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립이에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쉬우며 이는 신체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은퇴 이후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겁니다. 정기적인 모임이나 소통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활동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계획이나 목표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기보다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높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동안 직장 생활에 바빠서 미뤄두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위해 외국어를 공부하는 건 어떠세요? 혹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재는 기부 형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껴보는 것도 아주 좋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입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규칙적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적 준비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행복한 은퇴 생활은 꿈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충분한 자산 확보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외에도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또 완전히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형태로 일을 지속해서 소득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면서 경제적 자유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중요한 것은 은퇴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요즘 은퇴 트렌드를 보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가 바로 관계, 활동,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충족되어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다니기라는 재미있는 신조어도 생겼다고 해요.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에 참여해서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심지어 생활비 절감을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용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 마지막 출근 날을 기념해서 건강한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하지만 알차게 나눠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비장하고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오히려 은퇴 후의 삶이 너무나 기대되고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드디어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러분도 저처럼 은퇴를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미리미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건강해야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는 건 어떠세요? 하루 30분 규칙적으로 걷기, 인스턴트 대신 건강한 식단 챙겨 먹기,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의 건강도 챙기기. 이 세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은퇴를 진심으로 그리고 열렬히 응원하며 저는 이제 정말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기원합니다.